안녕하세요, 드마예요. 오늘은 한 끗 차이로 정말 드라마틱해지는 웨딩사진 보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보정을 하진 않을 거지만 그래도 알아야지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스튜디오 그리고 보정업체에서 그 돈을 받아가면서 당연히 다 이런 것까지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그 기본 금액에는 정말 기본 얼굴형, 피부, 몸매, 뭐 약간의 주름들 이런 것까지만 기본이에요.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추가금이 있게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진행을 하지 않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미리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작 전에 한마디를 해보자면, 모든 사진을 내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화보처럼 만들겠다? 요거는 또 사진은 내추럴한 게 훨씬 예뻐요. 그치만 아무래도 나는 내 사진을 정말 계속 보면서 똑같은 사진, 똑같은 구도, 똑같은 드레스 달랑 3벌에서 5벌 입는데 뭔가 질리는 느낌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더 색다른 게 없을까라는 걸 자꾸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조금 더 스페셜한 느낌이 나게, 좀 다른 느낌이 나게 보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진을 이런 식으로 보정하는 건 조금 어렵다. 그리고 추가금이 붙을 수밖에 없는 요구사항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한두 장 정도만 다른 느낌을 내기 위해 시도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조금 더 다르게 드라마틱해 보이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구도 변경. 지금 사진을 보면 전체적으로 몸이 이렇게 앞으로 조금 쏠려 있는 느낌이 나는데, 그게 촬영할 때 이미 그렇게 각도를 잡고 촬영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촬영됐다 해서 다리만 밑에만 늘렸다?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구도를 이렇게 찍은 걸 다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우리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얼굴 뒤로 빼는 것처럼 이런 구도로 변경을 해줘야 예쁩니다. 그래서 기본 원본에서 기본 보정을 한 느낌, 구도 변경까지 한 느낌, 그래서 비교해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사진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런 구도 때문에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아쉬운 것 같은 느낌, 이 느낌은 도대체 뭐지? 라는 게 보통 구도 때문이에요. 모든 스튜디오들이 정말 사진을 다 잘 찍을 거라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아니거든요. 특히 배경이 포인트가 되는 스튜디오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스튜디오들은 배경이 일그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인물 중심으로 딱 찍는 게 아니라 배경이 일그러지지 않게 촬영을 하고 인물을 보정을 거기다 맞춰서 하거든요. 이렇게 촬영했을 때 물론 뭐 키나 구도가 딱 맞아서 딱 예쁘게 나오면 좋겠지만, 사람들이 키가 다 다르고 체형이 다 다른 것처럼 그런 데서 그렇게 촬영했을 때 얼굴이 길어 보이는 오이 현상으로 촬영이 된다던가, 아니면 다리가 너무 짧은 막 5등신으로 촬영된다던가 그런 스튜디오들이 있어요. 이 사진은 그래도 잘 나왔지만 그래도 구도가 조금은 아쉬웠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이런 구도 변경을 해봤고요. 각자 사진을 봤을 때 잘 나온 것 같은데 다리가 짧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또 길게 나온 것도 아닌 것 같고, 뭔가 비율적으로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는데 그냥 이거 다리 늘리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 근데 다리를 늘렸는데도 뭔가 아쉽네 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구도 변경. 두 번째, 드레스 밑단 펼침. 이건 제 사진인데요. 뭐 있는 그대로도 사실 괜찮아, 너무 잘 찍힌 사진이야. 그치만 조금 더 드라마틱한 느낌을 위해서는 드레스를 펼쳐주면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역동적인 느낌으로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나겠죠. 물론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이모님이 다 이렇게 드레스를 펴주셨어, 뭐 그런 거는 굳이 드레스를 더 필 필요가 없겠지만, 저게 그냥 이렇게 깡총컷 찍으면서 뛰면서 찍은 거기 때문에 드레스가 이렇게 퍼져 있어도 점점 뒤로 이렇게 말리는 느낌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드레스가 진짜 풍성해서 그게 정말 매력의 나인데 살짝 아쉽게 나왔어. 그런 것들은 드레스 밑단을 펼쳐주면 엄청 드라마틱해집니다. 특히 야외 스냅, 특히 제주도 바람 정말 많이 불어가지고 바람이 이렇게 날리면 드레스가 풍성하게 확 퍼질 것 같지만 오히려 드레스가
안으로 말리고 이쪽도 이렇게 말리고 하면서 다 먹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쁘게 나오질 않아. 이렇게 드레스를 좀 더 펼쳐줌으로써 더 드라마틱한 느낌을 낼 수 있어요. 요건 아랑님 사진인데요. 사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앉아있지만 드레스가 초록하고 너무 이렇게 모인 느낌. 요 느낌이 이게 정갈한 느낌은 아니야. 드레스는 확실히 펴줘야지 이렇게 모여있으면 너무 뭉쳐있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런 것도 그냥 조금만 더 펼쳐주기만 해도 느낌이 이 전체적인 무드가 좀 불편한 느낌 없이 흐르는 느낌이 나게 돼요. 세 번째, 드레스 컬러 변경. 물론 정장 컬러도 변경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특히 드레스를 변경했을 때의 그 느낌 차이가 훨씬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드레스가 보통 3벌, 많으면 4벌, 진짜 많아야 5벌 정도 입게 되는데 이제 보통 4벌이라고 쳤을 때 각 배경마다 촬영을 한 컷을 하나씩만 뽑으면 뭐 그냥 한 12컷, 뭐 20컷도 안 나와요. 그래도 예쁜 게 많아가지고 사진을 막 고르다 보면은 막 30장 넘어가는데 그 30장이 전체적으로 쭉 보다 보면은 예쁘긴 한데 좀 심심해. 그러면서 이제 다들 다른 드레스 더 입어보고 싶다, 다른 드레스 입고 더 찍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다들 스냅을 또 한번 찍어보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이러는데 그 금액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보정으로 드레스 컬러를 한번 변경하는 걸로 색다른 느낌을 주는 것도 좋아요. 색다른 느낌을 주기 위해서 드레스 컬러를 변경할 수도 있지만 이제 정장 컬러랑 드레스 컬러가 조금 따로 노는 경우에는 또 이렇게 변경을 해주면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네 번째, 색감. 이것도 아랑님의 사진인데요. 색감에 따라서 아주 달라지는 느낌이 확 들 거예요. 그래서 매트한 느낌도 나고 이거는 따뜻한 느낌도 나고 그래도 저는 스튜디오 자체 고유 색감을 존중하는 편이에요. 그 색감만큼 더 예쁜 건 없어. 그치만 좀 아쉬운 느낌 그리고 좀 색다른 느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 고유 색감 1장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예쁜 색감 1장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보정 업체 중에서 막 여러 가지 한 4가지, 5가지 이런 프리셋을 가지고 그냥 이 사진에 이 색감들을 다 넣어서 다 보내드려요 이러는 업체. 저는 그런 업체는 거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색감이 정말 사진에서 중요한 건데 그 같은 프리셋을 여기다 넣는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스튜디오마다 가지고 있는 색감이 다른데 거기다가 일괄적인 색감을 그냥 넣어버리면 물론 이 중에서 잘 맞는 색감이 하나 정도 있을 수는 있지만 베스트는 아니다. 5번째, 날씨. 이거는 색감 변경이랑도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이 하늘, 날씨를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이 사진의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스냅 찍으시는 분들이 다들 대체적으로 나는 구름 뭉게뭉게 파란 하늘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촬영할 때는 항상 날씨가 좋을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막 촬영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가 와도 그런 운치가 있어서 예쁘다고 생각하고요. 날이 흐려도 날이 흐린 대로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분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좀 흐렸는데 이거를 굳이 뭉게뭉게로 바꾸기에는 이 전체적인 분위기나 이런 톤 자체가 그렇게 어울리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거지로 뭉게뭉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분위기 자체, 컬러 색감 자체, 그리고 하늘 자체를 좀 이런 느낌으로 바꿔보면 훨씬 더 다른 느낌이 날 거예요. 6번째, 컴패티. 비눗방울 이런 것들. 저는 개인적으로 컴패티는 조금 촌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물론 그게 잘 어울리는 사진들도 존재를 하긴 하겠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컴패티가 좀 예스러워. 그래서 저는 컴패티보다는 비눗방울 같은 걸 조금 더 추천하고 야외 촬영인 경우에는 스모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연기 구릉구릉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연출하는 게 조금 더 요즘 느낌 아닌가. 물론 컴패티가 로망이신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스모그 효과도 생각보다 예뻐요. 특히 이런 앤틱한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원래 스모그 장치를 깔아주는 그런 스튜디오도 있긴 있지만 그게 사진에서 좀 표현이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모그를 깔아줘도 예쁘고
야외 촬영에서 그 스모그를 안개처럼 활용한 느낌으로 보정을 하게 되면 그것도 굉장히 몽환적이고 예뻐요. 7번째, 드레스 바디 디자인. 사실 이거는 기본적인 거라서 여기다가 넣을 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알아야지 요청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우선 넣습니다. 이제 보정을 하면서 바디, 인체에 대한 구조를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마르게 막 그냥 줄이는 게 아니라 그 살릴 곳은 살리고 줄일 곳은 줄이고 뭐 이렇게 보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보통 그 업체의 샘플을 보게 되면 그냥 내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마른 게 예뻐 보여요. 근데 막상 내 몸을 뭐 여기도 다 줄여놓고 골반도 줄여놓고 막 이래버리면 뭐야? 보정을 왜 이렇게 했어?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 실제 뼈대와 볼륨을 살리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키가 정말 작고 아담한 게 사진에서도 느껴지는 분이었는데 보통은 그냥 이렇게 원본만 봐도 뭐 말라가지고 드레스가 그냥 예쁘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지금 보여지는 허리선은 훨씬 더 위에 있거든요. 키가 작다 보니까 드레스의 허리선이 조금 내려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달랑 2cm 정도라서 사진에서는 그게 엄청나게 크게 티가 안 나거든요. 그런 걸 알아차려야 됩니다. 내가 너무 키가 작아서 드레스가 너무 조금 살짝 내려온 느낌이 있다. 혹은 내가 가슴이 너무 커서 이 가슴이 처진 느낌이 있다. 이런 것들은 가슴을 좀 올려주세요. 혹은 이 허리선을 좀 올려서 맞춰주세요. 이런 요청들을 꼭 하셔야 됩니다. 물론 가슴은 크지 않아도 머메이드나 오프숄더 이런 것들을 입으면 가슴선이 좀 떨어져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 느낌 자체는 그러지 않았는데 사진에선 그런 느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요청을 하면 좋습니다. 8번째. 눈동자의 빛. 배경 중심 스튜디오인 경우에는 쓸 일이 별로 없는 보정인데요. 인물 중심인 경우 그리고 클로즈업이 들어온 경우에 쓰면 좋은 보정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 사진인데 제 사진 전과 후를 보시면 이 눈에 빛이 좀 더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달라져요. 정말 미미한 차이. 진짜 조금 미미한 이런 차이인데 그 차이가 조금 더 몽환적인 느낌을 주는 요소입니다. 눈동자는 잘못 건들면 인위적인 느낌이 날 수 있어서 이것도 조금 상의를 해보시고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9번째, 포즈 변경입니다. 또 아랑님의 사진을 가지고 왔고요. 제가 촬영 팁에서도 이 손가락에는 무조건 힘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촬영을 많이 해본 사람조차도 이 촬영을 하다 보면은 손가락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턱을 괴면은 그냥 이렇게 괴면 되는데 게다가 이렇게 슬슬 이렇게 여기 손가락이 이렇게 힘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 힘이 들어간 게 생각보다 사진에서 좀 잘 보이기 때문에 이 힘을 좀 빼드렸어요. 그래서 좀 나긋한 느낌인데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나긋한 느낌이 조금 중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요게 손가락을 힘을 빼니까 훨씬 더 나른해 보이는 그런 느낌의 사진이 됐죠.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에도 너무 이렇게 말았어.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펴서 포즈를 변경을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목만 어깨에 기댄 경우, 이런 경우도 엉덩이를 옆으로 빼서 이렇게 기울어진 느낌으로 저는 보정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정하는 분들이 알아서 내가 할게 라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뭐 있다면은 저처럼 그냥 보정이 재밌네, 취미로 해볼까, 뭐 바꾸니까 재밌네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진에서 필요해 보인다 라고 하면은 꼭 요청을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10번째, 바디 피부 표현. 이것도 이 영상에 넣을 요소는 아닌 것 같지만 근데 스튜디오 보정업체 이런 데에서 바디 피부를 뭉개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예전에 촬영했던 스튜디오도 이 바디를 단백질 인형처럼 아예 매끈하게 밀어버린 거예요. 물론 사진 전체가 이런 피부나 이런 것들이 블러링 된 느낌으로 애당초 촬영이 돼서 그 피부를 살리기 어렵다면은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미 피부 질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클로즈업 돼서 살아있는데 그걸 피부를 뭉개버린다?
그거는 생각보다 많이 인위적이고 오랫동안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은 아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본에서 이런 피부결이 아주 잘 살아있는 상태라면 이 피부 표현도 좀 내추럴하게 해주세요 라는 걸 요청하시길 바랄게요. 보정할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은 부분들을 알려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내가 이 사진은 그래도 좀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예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으면 이 사진도 못 고르겠고 저 사진도 별로인 것 같고 이 사진은 이 부분이 별로고 하면서 포기해버리는 사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컨텐츠는 망한 사진 살리는 보정법. 제가 망한 사진 살리는 그런 업체로 많이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런 사진들을 살려보는 보정법 뭐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혹시 이런 사진도 살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사진이 있다면은 저한테 한번 연락 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빠이.